안녕하세요. EBS에서 지질학, 아니 지리학을 맡고 있는 강봉균입니다. 자, 방금 본 영상 바로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 화산입니다. 지구의 불꽃 화산은 때로는 신비롭고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자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화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많이 알지 못하는 화산. 오늘은 이 복장 그대로 화산에 대해서 탐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당연히 화산이 왜 폭발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수수께끼를 하나 내볼까요? 누굴까요? 유럽의 조각상인 것 같은데, 남성분인데. 네. 더 볼까요? 똑같은 인물인데 그림입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담금질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불의 신이라 불리는 헤파이스토스입니다. 과거 그리스 사람들은 에트나 화산이 폭발하는 이유를 불의 신인 헤파이스토스가 지하에서 신들의 묘기를 쿵쾅쿵쾅 만들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헤파이스토스를 불칸 신이라고 불렀고요. 오늘날 화산 볼케이노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자, 볼케이노의 어원, 이런 신들과 관련이 있는 거였고요. 다음 지역입니다. 하와이죠. 하와이도 화산이 많습니다. 전통적으로 하와이 사람들은 화산 활동이 바로 여신인 펠레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펠레는 성격이 급하기로 유명한데요. 아름답네요. 그쵸? 그런데 지금 머리에 하완을 쓰고 있어요. 꽃. 우리 하와이 하면 이런, 그렇죠. 춤과 함께 꽃을 걸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꽃도 상징하지만 화산 폭발, 뜨거운, 보시다시피 용암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용암이 흘러 넘치게 되면은 다들 아시죠? 굳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용암이 굳어내리는 걸로 형상화했습니다. 이처럼 하와이 사람들은요, 화산 활동 그 자체에서 바로 여신의 모습을 찾고자 했습니다. 바로 신격화하고 의인화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화산 폭발은 과거 바로 미신적인 경향으로 받아들이거나 신격화한 부분이 많습니다. 화산 활동이 왜 일어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는 바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내인적 작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인적 작용에 의한 부분입니다. 자, 내인적 작용 한번 보실까요? 지구 내부를 대부분 구성하고 있는 바로 멘틀인데 이 멘틀의 윗부분은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멘틀이 움직일 때 지진이 발생하고요.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는 게 오늘의 주제 화산입니다. 화산, 내인적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지만 만들어진 그 모양 그대로 보존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구 바깥에 있는 비, 하천, 빙하에서 깎이거나 퇴적이 되면서 그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화산이 이러한 멘틀의 대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곳에서 주로 나타나는지, 어떤 다양한 모양의 화산이 있는지 자리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화산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지 판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틀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멘틀은 고체 상태라고 하지만 윗부분은 녹아 있어서 이런 식으로 대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멘틀 위에는 실제 지표를 구성하는 바로 지각이 있는데요. 전 세계는 11개 정도의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멘틀이 움직이니까 지각들이 서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지각의 경우도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바로 해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류판이라고 하는데요.
자, 무게면에서 해양판이 좀 더 밀도가 무겁습니다. 대륙판은 좀 더 가벼운 특징이 있는데요. 대신에 대륙판은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요. 해양판은 가볍게, 밀도는 무겁지만 이렇게 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해양판과 대륙판이 다양한 지형을 형성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경우입니다. 두꺼운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할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바로 새로운 산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맥이 바로 인도판과 아시아판이 충돌해서 형성한 세계 최고의 산맥,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화산이죠. 이러한 곳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기에는 대륙판이 워낙 두껍기 때문에 화산 활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볼까요? 자, 이 두 번째 경우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갈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할 때,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판과 판이 벌어지니까 땅이 혹? 아닙니다. 땅이 갈라지는데요. 실제적으로는 끊어지는 단층 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끊어지고 가운데 땅은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넓고 길다란 계곡을 우리가 지구대라고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동아프리카 대지구대라고 합니다. 당연히 땅이 갈라지니까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기 쉽죠. 그래서 이러한 곳, 바로 동아프리카 대지구대에서도 화산 활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인데요. 자, 이번에는 해양판입니다. 비교적 두께가 얇은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갈라졌을 때 깊은 계곡이 만들어졌지만 반대로 갑니다. 해양판은 워낙 얇기 때문에요. 쉽게 갈라지면서 마그마가 분출하게 되고요. 이러한 마그마가 바닷속에서 흘러 넘치면서 바다에 있는 거대한 산맥, 바로 해령이라는 지형을 만들게 됩니다. 대서양 중앙해령, 큰데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나라가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이러한 해령 위에 위치했기 때문에 매년 국토의 면적이 1cm씩 넓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네 번째 경우는요. 가장 화산 활동에서 중요한 경우인데요. 두께가 두꺼운 대륙판과 두께가 얇은 해양판이 만나는 경우입니다. 성질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무거운 해양판의 경우 밑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대륙판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솟아 올라와 산맥을 형성하게 됩니다. 혹은 일본 열도처럼 섬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해안판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녹음 물질들이 쉽게 분출해서 이 4번의 경우에 가장 화산이 많이 분포하게 되고요. 세 개의 판 중에서 가장 큰 해양판이 바로 태평양판입니다. 그래서 이 태평양판, 불의 골이라고 부르는데요. 뉴질랜드,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의 로키 산맥 부근,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과 같은 곳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주요 화산들 어떠한 판의 이동과 관련해서 나타나는지 봤고요. 이번에는 다양한 화산의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표로 마그마가 분출한 이후부터는 마그마라 하지 않고 용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용암에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유동성을 가지고 나눌 수 있습니다. 유동성, 멀리까지 흘러 넘치는 성격인데요. 유동성이 큰 용암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작은 용암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첫 번째,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하게 되면은 멀리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완만한 모양의 화산을 형성하는데요. 서양의 방패죠. 방패를 덮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방패 순자를 써서 숭상화산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강의가 끝나면은 다양한 화산들을 만나게 될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제주도가 이러한 숭상화산체가 됩니다. 자, 또 하나의 경우가 더 있는데요. 유동성이 크게 되면은 지하 곳곳에서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서 지표 전체를 거의 다 덮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래서 용암으로 만들어진 큰 땅이라는 뜻에서 용암대지라고도 하는데요. 인도 가운데 위치한 데칸 고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동성이 큰 용암이고요. 반대입니다.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멀리 흘러가지 못하겠죠. 따라서 금방 식어버리기 때문에 바로 종 모양의 화산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화산을 바로 종상화산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화산은 이러한 하나의 과정보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큰 화산들은 바로 요 화산입니다. 성층 화산이라고 불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성층 화산의 경우는 두 가지 과정인데요. 자, 용암이 분출해서 용암층이 형성되고 또 화산 쇄설물들이라고 부르는 암편들이 쌓이고 또 용암이 분출하는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게 성층 화산이고 여러 겹 계속해서 쌓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층 화산과 같은 곳에서 지각의 약한 틈을 따라 곳곳에서 작은 화산들이 분출하는데요. 이러한 화산을 우리가 큰 화산 옆에 있다고 해서 측면에 있다고 해서 측화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산 쇄설물들이 주로 쌓였기 때문에 분석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주도에서 이러한 측화산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화산 중에서도요. 이런 모양을 띠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양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화산 모양에 대해서 이 분화구가 큰 경우인데요. 이러한 화산을 우리가 마르라고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화산이 주로 어떤 곳에서 나타나는지 봤고요. 이런저런 모양의 화산들을 봤는데요. 자리를 이동해서 세계의 주요 화산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주요 화산들이 어떠한 모양을 띠는지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용암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떠한 용암? 바로 유동성이 큰 용암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끈적지근한 아스팔트가 흐르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비폭발성과 달리 이번에는 폭발성 분화입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막대한 수증기가 계속 보실까요? 산을 타고 여러 화산 쇄설물들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가옥, 붕괴 등 사람들이 대피를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원자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큰 비용을 위해서는 바로 이 폭발성 분화가 되는 피할 수가 없겠죠. 많은 피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비폭발성 분화와 폭발성 분화를 봤고요. 지금부터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세계의 화산을 찾아라. 자, 탐험복 입었는데요. 말 그대로 세계의 주요 이런저런 화산들을 찾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세계 지도가 나오네요. 자, 어디 먼저 한번 가볼까요? 지구의 가운데에 위치한 적도죠. 에스파냐어로 적도를 뜻하는 에콰도르로 가보겠습니다.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부근에 위치한 화산입니다. 자, 코토팍시 화산입니다. 그 높이가 5,897m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활화산이라 불리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적도에 위치했지만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연중 눈,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자, 앞서 합석한 바로 성층 화산에 해당되는데요. 용암과 화산 쇄설물, 그리고 용암과 화산 쇄설물이 시루떡처럼 겹겹이 쌓인 성층 화산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황을 포함한 수증기를 끊임없이 내뿜고 있습니다. 장관이죠? 다음으로 비슷한 또 성층 화산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륙을 아시아 쪽으로 옮겨볼까요? 10,000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인도네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바로 메라피 화산입니다. 메라피라는 말 자체가 불의 산이라는 뜻인데요. 최근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1930년 1,30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화산임에도 불구하고 해발 고도 1,700m 지점까지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대피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후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지중해에 위치한 장아처럼 생긴 나라 이탈리아 시칠리 섬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 시칠리 섬에 위치한 에트나 산입니다. 높이가 3,323m로서 유럽에 있는 활화산 중에서는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고요. 보시다시피 폭발성 분화로 인해서 막대한 수증기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기도 하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 연구에 좋아서 국제화산연구소가 이곳 바로 에트나 화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모양이 예쁜 곳으로 가볼까요? 바로 아프리카입니다. 커피의 원산지인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에 있는 에트라에일 화산입니다. 규모가 너무나 큰데요. 근데 주위를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는 경사가 어떻습니까? 그 전의 화산들과 달리 좀 완만하게 갑니다. 근데 완만하게 가면서 화구의 크기가 장대합니다. 그래서 큰 화구인데 거의 원형 형태죠. 이 안에 호수가 고여 있습니다. 화구호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에트라엘 화산,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원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가볼까요? 바로 에스파냐 아래쪽에 위치한 아프리카 옆에 있는 여러 섬으로 구성된 카나리아 제도입니다. 자, 이 카나리아 제도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엘히드로라는 섬 하나에만 이러한 기생 화산들이 250여 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화산이라는 거는 이처럼 지구에 다양한 멋진 경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서부에 위치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입니다. 미국 최초의 국립공원인데요. 자, 그림 같으시죠? 이게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나무 길이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사람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큰데요. 이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지표에서 5km 이내에 마그마가 아주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헐천과 온천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간헐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300여 개의 간헐천이 이곳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있고요. 말 그대로 옐로스톤, 노란색이죠. 여러 가지 유기물질을 포함한 온천수가 석회암층과 만나서 다양한 색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 가본 지점이 한 곳 있는데요. 선생님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우리 유라시아 대륙 끝에 붙어있는 반도, 바로 캄차카 반도입니다. 러시아죠? 자,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캄차카 반도인데요. 세계에서 화산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120여 개의 화산이 있고요. 이 중에 20개가 이처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군용 헬기를 타고 실제 화산 활동을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헬기를 타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비싸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죠?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주요 화산들을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뭔가 2%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또 다른 거 하나를 준비해 봤습니다. 인공위성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실 화면은요, 그림이 아니라 인공위성인데요. 우리 방금 본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캄차카 반도입니다. 자, 이제 좀 좁혀 들어가 볼까요? 자, 캄차카 반도에 여기가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데요. 이거 그림 같으시죠? 그런데 바로 인공위성이 잡은 실제 영상입니다. 주변과 달리 하얀 바로 화산들이 보입니다. 고도가 높기 때문이겠죠. 그럼 우리 옆에서 한번 볼까요? 주변 경관과 확실히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러한 화산의 경우는 분화구가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분화구가 없이 이렇게 높게 솟아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활화산 지대 마치 그렇게 보이시죠? 다양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곳 캄차카 반도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곳으로 한번 또 여행을 가볼까요? 캄차카 반도에서 태평양을 건너가 보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겠죠? 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우리가 처음에 갔던 곳 바로 에콰도르의 키토 부근을 가볼게요. 자,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 부근으로 다시 좁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에콰도르 키토에서 50km 내려가게 되면은 바로 코토팍시 화산이 나타나게 됩니다. 분명히 적도 부근인데요. 색깔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얗죠? 바로 해발 고도가 높기 때문에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을까요? 하얀 눈이 덮여 있는 화산에 끊임없이 수증기가 나오고 용암이 나오게 됩니다.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 위용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급격한 경사에 위에 있는 분화구. 멋있죠? 자, 이번에는 세계의 이런저런 화산들을 봤는데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화산 한번 들어가 봐야겠죠? 자,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동해 오겠습니다. 자, 짜자잔. 우리나라가 보이네요. 자, 어디로 가볼 것 같습니까? 자, 우리 백두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백두산이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여기 국경선이 보이듯이 일부는 북한에 속해 있고요. 일부는 중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의 경우도요, 전체적으로는 완만한 모양을 띠는 바로 순상 화산체입니다. 화산이라서 이런 모양만 생각하지만 넓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우리 민족의 얼이 서려 있는 천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천지의 경우는 화구가 함몰했다고 했죠. 칼데라입니다. 그 칼데라의 고인 칼데라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칼데라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천지의 경우도 일부는 북한 쪽, 일부는 중국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개의 주요 화산들 그리고 백두산도 함께 봤는데요. 다음 주제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화산의 두 얼굴입니다. 화산 폭발하면은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그 두 얼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산. 문학작품의 다양한 소재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직한 어딜까요? 바로 폼페이입니다.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로마 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바로 작은 도시 폼페이였습니다. 79년 8월 어떤 날 사람들은 가만히 고요히 지내고 있었는데요. 땅이 흔들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피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지진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베수비오 화산이 500년 만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바로 모형이죠. 뭐냐 하면은 실제 폼페이 유적지의 경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18세기에 포도밭을 가던 한 농부가 곡괭이질을 하다가 곡괭이에 걸려있던 바로 벽돌불균이 발견되면서 유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해의 경우는 화산재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고요. 당연히 사람은 그 형태가 사라집니다. 그 사라진 곳에 지질학자들이 석고를 부어서 본을 뜬 모양입니다. 그 당시의 참상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폼페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화산 폭발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산 폭발 자체가 역사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한번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1783년 아이슬란드의 라키 화산 폭발인데요. 어떻게 프랑스 혁명을 유발했나? 자, 프랑스 혁명을 다룬 그림입니다. 언뜻 보면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1783년 아이슬란드 라키 화산이 폭발을 하는데요. 장장 8개월간을 폭발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대기가 유럽 전체를 뒤덮게 되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사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게 되고요. 따라서 기온이 내려가겠죠. 농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슬란드 사람들의 20%에 해당하는 10,000명이 사망하게 됩니다. 아이슬란드 가축의 70%가 죽게 됩니다. 프랑스도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겠죠. 시민들입니다. 농민들이 빵을 달라고 외쳤던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산 폭발이 역사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실제 장면입니다. 화산 폭발이 무서운 이유인데요. 자, 보실까요? 용암이 흘러넘쳐서 사람들이 타들어가서 죽는 것보다는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류라고 하는데요. 화산 쇠설물들이 물과 함께 섞여서 산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가옥들이 떠내려가고 다리가 끊기는 이러한 현상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대피를 하려고 하죠. 자, 차로 대피를 하지만 계속 내려오고 있네요. 뜨거운 용암이 계속해서 분출하고 있습니다. 자, 과학자들 조사하고요.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화산 폭발 그 자체로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은 바로 지진해일이죠. 쓰나미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초토화가 된다는 거죠.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815년 인도네시아의 탐보라 화산이 폭발하는데요. 무려 92,000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화산 쇠설물에서 12,000명이 사망했고요. 기근이죠. 굶어 죽는 현상에서 8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화산의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자, 영상 또 한번 보실까요?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방금 말씀드린 탐보라 화산입니다. 화산 쇠설물들이 나오고 있고요. 기사 한번 볼까요? 여름이 없는 해, 자, 탐보라 화산 폭발의 영향으로 밝혀졌다라고 했는데요. 1815년 발생한 이 탐보라 화산, 멀리 태평양을 건너 미국과 캐나다 북부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 연평균 기온이 1도나 하강하게 되는데요. 지구 전체 기온은 항상 유지를 합니다. 1도가 하강했다는 거 엄청난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없는 해로 불리게 되고요. 미국과 캐나다에도 기근 현상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탈리아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대기 중을 떠돌아다니던 바로 화산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탈리아에서는 1년 365일 동안 붉은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붉은 눈, 바로 화산재가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영향 밝혀졌다 해서 쭉 이렇게 신문 기사들 나왔고요.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현상, 과거의 현상만은 아닙니다. 2010년 4월 우리를 주목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입니다. 한 국가의 화산 폭발이지만 유럽의 하늘길이 올 스톱되었다는 신문 기사입니다. 왜 올 스톱되었을까 한번 볼까요? 네.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입니다. 위도 30에서 60도에는 항상 서에서 동으로 분다고 해서 편서풍이 붑니다. 이 아이슬란드의 화산 폭발에 여러 물질들이 편서풍을 타고 유럽뿐만 아니라 바로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항공 대란, 이 당시 30%까지 마비가 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슬란드 항공 대란과 관련된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진의 경우는 부정적인 영향이 많고 긍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화산 폭발의 경우는요, 지진과 다릅니다. 부정적인 영향도 많지만 긍정적인 영향 또한 많습니다. 그 두 얼굴 볼까요? 자, 아이슬란드의 바로 지열 발전입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전체 전력의 약 30%가량을 이 지열 발전에서 얻어내고 있습니다. 땅에 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합니다. 자, 눈으로 덮인 나라이지만 그 내부는 뜨거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간헐천이죠. 수증기가 이렇게 멋있게 뻗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화산은요, 바로 관광 산업에도 활용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샴페인 풀입니다. 이산화탄소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샴페인이 뽀글뽀글 나오는 것 같다고 해서 샴페인 풀이라고 하는데요. 반지의 제왕의 주요 촬영지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선생님이 다녀왔는데요. 네, 화산의 두 얼굴을 보는 것과 같네요. 바로 화장 전과 화장 후인데요. 그건 아닙니다. 이 뜨거운 간헐천의 연기 때문에 수증기의 힘에 의해서 이 머리가 이렇게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자, 지리학자답게 여기에 조심하라고, 데인저러스라고 되어 있었음에도 손가락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넣는 순간 바로 후회했습니다. 화상 입었고요. 여기에 있는 바로 고사리 종류입니다. 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고사리 종류가 15m까지 자라나는, 그래서 마치 쥐라기 공원을 방문한 것과 같은 그러한 관광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아이슬란드입니다. 또 바로 지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에서는 있는 그대로 온천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확대한 사진인데요. 아이슬란드는 2010년 바로 국가에서 파산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들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바깥은 차갑지만 뜨거운 바로 온천 관광을 즐기는 색다른 경험거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화산의 긍정적인 면 또 하나입니다. 바로 토양인데요. 지금 뭘 캐시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 감자입니다. 근데 감자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토양 색깔 한번 보실까요? 색깔이 어떤가요? 네, 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비옥한 토양은 이런 식으로 검은색을 띠는데요. 화산이 풍화된 화산의 토는 지표 면적의 1%를 차지하지만 워낙 비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10%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땅의 힘, 지력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쇠퇴한 지력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화산 활동인 것입니다. 자, 화산 지금까지 여행 쭉 다녀봤는데요. 세계의 주요 화산들을 다녀봤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런 화산 지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화산 마지막 그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 제주도입니다.
자, 우리나라 비교적 안정된 땅입니다. 그러나 신생대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에 이르면 곳곳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우리 민족의 어리서려 있는 백두산이고요. 바로 오대쌀로 유명하죠. 철원 용암 대지입니다. 오대쌀이 생산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비옥한 화산의 토가 있기 때문이고요. 바로 울릉도와 독도가 되겠죠.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화산 지형의 보고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자,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형성 역사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200만 년 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200만 년 전 제주도는 없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물속에 있었습니다. 자, 물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모습이 원래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마치 벌레 같기도 하고 참 재밌게 생겼는데요. 제주도는 이 당시에 바다에 있는 서해안의 갯벌과 같은 물질들이 퇴적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200만 년 전부터 지각 곳곳에서 마그마가 올라오게 됩니다. 자, 보실까요? 자, 확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장면을 멈춰봤는데요. 일반적인 화산 폭발과는 다릅니다. 물속에서 일어납니다. 용암이 물과 만나자마자 폭발을 하듯이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발을 물속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수성 화산 폭발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주도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양한 화산 물질들이 쌓이겠죠. 자, 화면이 뭔가 바뀌죠. 자, 이러한 화산 쇄설물들이 쌓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과정이 더 추가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닷속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패류와 같은 물질들이 바다에 퇴적이 됩니다. 자, 쌓이겠죠. 근데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물질이 쌓이고 화산 폭발 물질이 쌓이고 또 바다에 퇴적 물질들이 쌓이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형성 역사 200만 년 기간 동안 이러한 과정이 100만 년,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저 있던 제주도 계속해서 지표가 아니라 해수면이죠. 해수면 가까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제주도가 드디어 해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처럼 원형의 모습은 아니고요. 일부만 이렇게 해수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일반적인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장엄하죠? 바로 불의 나라 제주도였습니다. 초기의 제주도입니다. 지표에서 분출할 때는 드디어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완만하게 넘쳐서 지금 현재 제주도 모습, 완만한 제주도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실까요? 자, 제주도 전체 모습입니다. 제주도 곳곳에서 기생화산 혹은 측화산이라 불리는 작은 화산들이 분출하게 됩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이러한 작은 화산들이 360여 개가 분포하는데요. 재미있는 게 초기에 분출한 기생화산들은 지금 지하에 매몰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폭발을 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기생화산들이 현재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년 전부터는 기생화산과 함께 바로 화도가 제주도 가운데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상징하는 바로 한라산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가운데 이제 한라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 정상의 경우는 유동성이 작은 용암이 분출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발성 분화를 해주고 한라산의 정상은 경사가 급한 동상 모양을 띠고 있고요. 거의 25,000년 전에 바로 분화구인 백록담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위치한 화산섬 제주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주도 단 한 번의 폭발로 한꺼번에 만들어진 화산섬이 아닙니다. 장작 2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만들어진 그러한 화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요, EBS 국내 최초로 제작된 제주도의 형성 과정을 3D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또 인공위성 영상에서 제주도가 어떻게 보이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가 나왔고요. 제주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입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큰 용암이 현무암이죠. 분출했기 때문에 완만한 경사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라산의 정상 부근에는 종상화산을 띠고 있고요. 무엇보다 한라산이 다채로워진 데는 바로 곳곳에서 분출한 기생화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곳곳에 분포한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 보이시죠? 자, 이러한 기생화산의 경우는 분화구가 없네요. 근데 이러한 화산은 어떻습니까? 분화구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분출을 하면서 화산 쇄설물들이 화구를 중심으로 쌓여서 형성된 바로 기생화산입니다. 이번에는 옆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주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바로 작은 화산이죠. 성산 일출봉이 되겠습니다. 성산 일출봉이 있고요. 제주도와 연결이 됐습니다. 이 성산 일출봉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만들어진 제주도의 또 하나의 화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도의 형성 과정을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제주도의 실제 지형들을 다양한 사진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제주도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라산이 곧 제주도요. 제주도가 곧 한라산이다. 무슨 뜻이냐? 자, 보듯이 한라산이 어딘지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전체가 방패를 엎어놓은 듯한 순상화산의 모양이기 때문에 어디가 한라산인지 그렇죠, 찾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가볼까요? 제주도에 360여 개나 분포한다는 바로 기생화산입니다. 이러한 화산 지형은요, 사람들이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만의 독특한 풍습, 언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전설이 있습니다. 제주도를 지키는 설문대 할망, 할머니를 뜻하는 제주도 말이겠죠. 육지와 제주도를 잇기 위해서 이 앞치마에다가 흙을 담고 갑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흙이 떨어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떨어진 흙들이 이러한 다양한 오름이라 불리는 혹은 측화산이라 불리는 화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기생화산, 측화산은요, 그 모양도 다양합니다. 바로 산군부리인데요. 군부리라는 말이 제주도 말로 구멍을 뜻합니다. 그러면 산군부리, 산의 구멍이다. 바로 화구를 뜻하겠죠. 이 산군부리의 경우는 분화구가 산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큰 바로 마르라는 형태 배웠죠. 마르에 해당합니다. 워낙 분화구가 크기 때문에 둘레만 해도 2km가 되고요. 따라서 이 안에만 420여 종의 동식물이 분포하고 있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만의 독특한 화산은 제주도 사람들의 생활터전이 됩니다. 이러한 기생화산 내부에서 소나 말을 기르기도 하고요.
소똥과 말똥을 말려서 천연 연료도로 썼습니다. 그리고 뭔가 억새와 같은 것들 보이시죠? 제주도 전통 가옥에 바로 지붕의 재료로 썼던 띠라는 억새라는 것들을 생산해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제주도의 돌 다들 알고 계시죠?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는 바로 현무암입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은 바람이 워낙 세고 또 흔히 구할 수 있는 현무암을 이용해서 독특한 무덤을 만들어냈습니다. 산담이라는 무덤인데요. 무덤 주위에 현무암을 이렇게 둘러줍니다.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말이나 소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요. 산자와 죽은 자의 영역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 무덤이 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산담이라는 독특한 무덤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기생화산 한번 볼까요? 바로 삼방산인데요. 유동성이 작기 때문에 멀리 흘러가지 못해서 종 모양의 이러한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선생님 국수가락이라고 했는데요. 자, 보면 알겠지만 무언가 갈라져 있습니다. 현무암이 식을 때는요. 기둥 모양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암석의 갈라진 틈을 전리라고 합니다. 한자로 기둥 주자와 모양 상자를 써서 주상, 그렇죠, 전리라고 합니다. 카메라 감독님도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입니다. 바로 주상 전리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자,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폭포가 흐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면은요, 쉽게 볼 수 없습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전리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연강 수량이 가장 많은 곳이지만 물이 다 지하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강 수량은 많지만 지표수는 부족하고요. 이러한 폭포도 강수량이 많을 때만 구경할 수 있는 장면이 됩니다. 주상전리, 바로 유명한 곳 제주도의 지삭계 해안입니다. 꼭 들르는 곳 중에 하나죠. 바로 육각형 모양의 기둥이라고 했는데요. 자, 얼마나 육각형 모양을 띠냐. 바로 바닥 부분입니다. 정말로 육각형 모양이고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요 한 칸에 사람이 서 있기도 하고 제주도의 특산물인 전복이나 해삼을 이 위에서 팔기도 합니다. 다음에 제주도를 여행하실 때는요. 그렇죠. 그냥 보지 마시고요. 바로 현무암이 갈라져 식은 주상전리라는 거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산 지형의 보고 제주도입니다. 그런데 워낙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 수능 시험에 끊이지 않고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사진보다는 이런 지도로 출제되는데요.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도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삼방산이 이렇게 급경사로 위치했습니다. 여기까지 급경사이고요. 그나마 정상 부분이 완만하게 가는데요. 바로 지도의 B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에 산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100m에서 395m까지 가는데 등고선의 간격이 상당히 촘촘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급경사로 가는데 정상 부분은 조금 완만하게 가고 있네요. 자, 비교가 되고요. 이 삼방산 앞으로 암석해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지도의 C 부근, 지금 암석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지형과 지도 비교해 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남다르시죠? 자, 다음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삼방산을 제외하고는 제주도 전체가 상당히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죠. 지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삼방산을 뺀 나머지 등고선들의 간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등고선 하나, 둘, 셋, 지표 전체는 완만하게 가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큰 용암, 순상화산체고요. 유동성이 작은 종상화산체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A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를 보니까 바로 뭐가 나타나냐?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네요. 자, 제주도의 하천인데요. 다른 하천과 다른 기호가 옆에 나타납니다.
선생님 지금 눈에 달고 있는 바로 속눈썹 같은 게 그려져 있습니다. 확대를 해서 새로 한번 그려드릴까요? 하천 주변에 이러한 기호가 나타나는데요. 지도 기호로 바로 절벽입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주상 전리가 되겠죠. 제주도의 하천 주변에는 이러한 기둥 모양의 주상 전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절벽 표시를 넣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전리의 발달로 지표수가 부족해서 토지용에서 밭 표시죠. 기온이 온화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이 필요한 벼농사보다는 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 지도, 수능에 출제되는 지도로 한번 화산 지형을 봤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전리의 발달로 제주도의 강수량 대부분 지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나 해안에 이르게 되면은 지하로 흐르던 물이 솟아나는데요. 솟아날 용의 샘천자를 써서 용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칠악과 마을들은 물을 구하기 쉬운 해안에 있고요. 재밌는 장면이죠. 이러한 용천수를 이용해서 전통적으로 주민들 채소도 씻고 해수욕장, 목욕탕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제주도의 밭농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작물 뭘까요? 제주도는 감자, 고구마,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 온난한 기후를 이용해서 현재 차를 재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제주도, 이러한 다양한 화산 지형의 보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 2010년에는 세계 지질공원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지형, 바로 성산 일출봉입니다. 마치 성벽과 같다고 해서 성산 일출봉이라고 하고요. 제주도 형성 과정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수성 화상 폭발에 의해서 물속에서 급격히 분화해서 나타났습니다. 근데 원래는 섬이었는데요. 바로 바다의 퇴적 작용에 의해서 모래와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퇴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본토와 이 성산 일출봉이 연결이 되어서 장관을 연출하는데요. 이러한 섬을 육지와 연결된 섬이라고 해서 육계도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셨다시피 제주도, 바로 인간 생활에 있어서 화산 지형이라는 게 실제 주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리학에서는 바로 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는 고민을 했고요. 여러 이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여러 입장에 대해서 자리를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제주도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입장 한번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입니다. 바로 환경 결정론이라는 입장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바로 인간의 의식주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운 지역에서는 털옷을 입거나 열대 지역에서는 그렇죠, 옷을 거의 입지 않는 게 바로 이 환경 결정론입니다. 화산에서도 나타나죠. 바로 인도네시아에 그렇죠, 메라피 화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화산을 신성시하면서 실제로 메라피 화산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면서 산 닭이나 돼지와 같은 것들을 분화구에 바치고 있습니다. 현재죠. 바로 환경 결정론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요. 환경 가능론입니다. 환경 가능론은 자연 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하나의 가능성만 제시할 뿐이고 자연을 이용하고 변형하고 정복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환경보다 인간의 힘을 보다 우선시하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댐을 건설하거나 간척 사업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이 흘러 넘치는 것을 막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산을 폭파시켜서 길을 다른 방향으로 유동해서 사람이 없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공 구조물을 건설을 해서 용암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실제로 인도네시아나 일본이나 아이슬란드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입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분별한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이 나타납니다. 댐 건설 이후에 안개수 증가,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따라서 최근에 등장한 이론입니다. 바로 생태학적 입장입니다. 무언가 느낌이 나시죠? 생태학적이다. 바로 여러 가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는 건데요.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바로 이 환경이나 생태계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자연 환경을 이용하고 변형하면 그러한 영향을 인간 자체가 다시 받는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간척 사업을 실시하는 것까지는 환경 가능론이지만 그로 인한 피해, 바로 선생님이 좋아하는 낙지나 조개의 어획량이 감소하는 것 같은 해류의 변화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생태학적 입장에 해당합니다. 화산 활동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러한 화산 활동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화산을 연구하고 예측하는 것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입장에서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요, 과학자들이 미리 예견해서 5만 8천여 명의 주민이 대피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 덕택이지만 그렇다고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마무리 자리 이동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다큐 프라임에서 제작한 바로 백두산의 폭발을 미리 3D로 만들어 봤습니다. 백두산의 폭발의 위험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천지에 있는 물과 용암이 만나면 온도차로 인해서 이러한 폭발성 분화를 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입니다. 광화문 거리입니다. 이건 눈이 아니겠죠? 당연히 화산재가 날리게 됩니다. 유독가스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산 폭발,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화산의 폭발 위험성과 그 두려움 때문에 단순히 미신적으로 바라보는 환경 결정론적인 입장이 아니겠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화산 폭발의 예견이 가능해졌지만 그래도 화산을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와 똑같은 생명체로서 조화를 이루는 대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화산 어떻습니까? 지구가 살아있다는 증거, 우리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대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화산과 함께하는 강봉균의 탐험이었고요.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